자, 강의 시작하시죠. 354페이지. 이제 우리 행정학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7편 지방행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가 있었고, 사회 문제를 정부한테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면 정부가 정책, 조직, 인사, 예산의 활동을 통해서 산출. 우리 이제 정부의 산출물을 보통 공공재, 무슨 서비스?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 행정 서비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되는 행정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 투입, 무슨 과정? 전환, 산출, 이렇게 한류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행정학이 완성됐는데, 조직. 우리가 조직론에서 조직 구조와 조직 관리를 공부했는데,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연도가 있습니다. 91년하고 몇 년도? 95년. 1961년도에 61을 거꾸로 하면 516은 몇 년도? 61년도. 다시 말하고 516은 61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하고 있던 지방자치를 폐지를 했어요. 군사정권이 등장해서 지방자치를 폐지하고 몇 년 동안? 91년이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에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안 하다가 91년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합니다. 그 지방의회는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해볼게요. 91년이니까 92, 93, 94, 9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 선거하고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올해가 95년이니까 05, 몇 년도? 지방행정 몇 년? 30년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옛날에는 국가행정조직에 의한 행정이었는데, 이제는 지방행정이라는 또는 지방행정조직이라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라 그러죠. 그죠? 중앙과 지방의 역할, 권한 분배의 문제부터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종류와 그들의 기능과 역할, 예산 등이 논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배경으로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무슨 조직만 있었다? 국가행정조직만 있었다. 최근에 이제 뭐도 등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지방행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국가가 있었고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91년, 95년 전에는 중간에 뭐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없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행정을 했죠. 이제 무슨 자치단체가 있다? 제가 그냥 지자체라고 할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줄임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주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논리하고, 자, 주민들이 자기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자치행정이면 여기는 어떻게 주민 참여가 많아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다시 우리는, 자, 갑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뭘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다시 무슨 단체?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하니까 우리는 무슨 자치? 단체자치입니다. 다시 무슨 자치? 단체자치죠. 그러면 주민들이 자신의 일을 자기 스스로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민 참여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주민 참여 5가지가 있거든요. 그 5가지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52년도에 전쟁 중에 지방선거를 하다가 몇 년도에? 61년도에 폐지했다가 다시 30년 만에 또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거 지방자치 없는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엄청 잘했거든요. 자, 그럼 지방자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되겠죠. 지방자치가 필요하냐?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와 관계, 민주주의와 긍정적인 영향을 하느냐, 민주주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금은 이게 놓으면 안 되죠. 왜요? 이미 지방자치를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지방자치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는 이게 객관식이니까 놓지, 만약에 주관식의 이슈를 쓰는 시험이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죠. 왜냐면 이미 30년 전에 하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 필요성. 경제적 관점에서는 사실 필요성이 덜하죠. 예를 들면 봅시다. 인천이라는 관점이 있고요. 자, 인천에 구가 6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계양구가 있고, 송도가 있고, 부평이 있고, 미추홀이 있고, 뭐 서구가 있고, 뭐 대충 있겠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작은 쪽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10억짜리를 6개 건설하는 것보다는 인천시라는 관점에서 60억짜리 하나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죠. 지방자치를 해서 자치단체를 세분화하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 좋아질지 못했지만 이게 경제적 필요성에서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규모의 경제에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지방자치는 규모의 경제. 다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적이겠죠. 인천이 아니라 이제 어떻습니까? 수도권 이렇게 수도권 관점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크게 만들면 엄청 더 크고 시설이 좋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 자꾸 이렇게 작은 단위로 지방자치를 하면 규모의 경제에 좋다 안 좋다?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죠. 행정적으로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저 맨날 이거 보면 여러분 부평역 광장의 사용 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게 맞아요. 부평구청장이 정하는 게 맞아. 그렇죠. 부청 이런 지역적인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들은 뭘 통해서? 분권을 통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부평구가 국방 업무를 하는 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국방이라는 거는 어떤 단위에서 해야 돼요?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직권으로 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분권을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30년 동안 지나치게 직권을 했으니까 분권적으로 하는 가능성이 훨씬 좋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 나옵니다. 다시 무슨 필요성? 정치적 필요성. 민주주의의 긍정적 영향. 여기 학자가 한 4명 정도 나오는데 이 학자를 외워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인정. 오케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바로 이거죠. 자, 우리가 1789년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이 건국되면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군주 주권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무슨 주의? 민주주의가 시행됐는데 그때 학자들이 대논쟁을 했어요. 민주주의의 구현 방식이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직접 투표하는 무슨 민주주의? 직접 민주화. 이걸 무슨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대표자를 뽑아서 민주주의 한다. 무슨 민주? 간접민주, 대의민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선출된 권력이 가장 힘이 센 거야. 자, 내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은 국회의원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국회 들어갔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 몇만 명을 대표해요? 5,100만 명, 5,170만 명의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야. 그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야. 그러니까 맨날 장관 앞에, 와, 국회의원 앞에서 그런 말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두 사람 사이는 다 아는 거야. 나는 지금 누구의 대표자다? 5,100만 명의 대표자인 거야. 그냥 국회의원과 장관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냥 국민이야, 국민. 따져보면 또 쓰레기 같은 국민도 있으니까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도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예, 무슨 민주? 간접민주. 무슨 민주? 직접민주인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무슨 민주를 해요? 간접민주를 하는데 잠깐만니다. 그 여러분들 알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거야. 예외적으로 직접민주를 구현하는 3요소가 있죠. 바로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무슨 투표? 국민투표가 있고요.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민발안이 있고 국민들이 우리 대표자가 불량품이면 소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소환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리콜이야. 여러분 리콜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량품 뭐 한다? 리콜한다. 불량품 리콜한다. 소환이란 단어 무슨 뜻이라고? 리콜이야. 리콜. 불량품 리콜. 자, 근데 자 갑니다. 미리 말해볼게요. 지방 국가행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에서는 국민투표 있어요? 국민투표 있죠? 국민발언 있습니까? 국민발언 없습니다. 국민발언 없어요.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가 없어요. 법률안은 딱 두 개의 행위자만 가능하죠. 정부하고 국회의원. 자, 국민소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소환 없습니다. 우리가 불량품의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막 1,000만 명이 동의하면 소환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 알았지? 자, 근데, 자, 지방행정에서 주민투표 있어요? 주민투표 하고 있습니다? 주민발안 하고 있어요? 네, 주민발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하고 있어요? 네, 주민소환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사 청구도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했죠. 그리고 감사 청구에 대한 불복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 모두 가능하다? 예, 주민 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 하는 거죠. 자,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걸 하면 되게 혼란스럽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주민 소환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 해보면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험을 할 수 있죠. 그 지방행정의 가장 좋은 정치적 가치가 뭐냐면 민주주의의 실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민주주의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고 정치가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시의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장 했다가 경기도지사 했다가 국회의원 했다가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키는 장소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적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지방 행정이 필요한데 어떤 유형에 있느냐? 여기는 직접 민주와 간접 민주가 아니라 자 갑니다. 방금처럼 우리는 지방자치 단체를 만들어서 지방행정하는 자치 무슨 자치? 단체 자치가 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무슨 자치가 있다?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다시 무슨 자치와 무슨 자치? 단체 자치와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갑니다. 일단은 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단체 자치는 지방의 모든 이런 국가 거예요. 국가 거. 다시 말하고 국가 거. 다시. 근데 지방 주민자치는 지방의 모든 이런 지방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지방의 일을 국가가 하는데 요거는 니들이 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전례준 무슨 건설? 전례건설. 다시 무슨 건설? 국가가
권리를 부여해줬다. 무슨 설? 국권설이에요. 다시 무슨 권설? 국권설, 전례권설. 자, 주민자치. 여러분, 제가 첫날에 했던 너무 50회를 지나와서 잘 모르시겠죠? 미국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던 이 100년 동안에 국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치안 소방도 없는데 잘 살았다 그랬죠. 그때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의 문제를 자기 동네에서 모여서 서로 상의하고 공동체 일을 다 결정했다고. 이게 바로 타운 미팅이라는 거야. 요즘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충청도에 무슨 미팅? 타운 미팅을 하는 게 바로 요 단어, 요 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지방의 모든 일은 누구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거야. 우리는 지방자치가 하늘이 부여해준 인권이야. 다시 무슨 권?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이니까 이걸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생명권이 규정이 없어요. 생명권의 규정이 우리 헌법이 없거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생명권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기본권은 아주 많은 천부인권 중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해 놓은 것 뿐이죠. 우리 헌법에 있는 기본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생명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미국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무슨 권? 천부인권입니다. 다시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일을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앨 수가 없다. 국가가 준 거, 국가로부터 전례된 거 맞죠? 무슨 권설? 전례권설입니다. 전례권설. 자,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러면 요 지역의 일에 자 보세요. 국방이라든지 도량형이 있습니다. 국세. 자, 기본적으로 요 지역의 일은 누가 다 한다고요? 주민들이 다 해요. 알았죠? 근데 예외적으로 도량형의 업무나 국방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국가 업무잖아요. 그럼 국가가 주민자치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일은 누가 다 한다고요? 지역 주민들이 다 하는데 예외적으로 다시 말하고요. 예외적으로 지방에 있는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 지방 행정기관을 만듭니다. 다시 근데 여기는 자 보세요. 자 갑니다. 헌법 행정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여기 놓는다고. 자 집중해봐요. 자 행정법은 생으로 외우잖아. 행정학은 그 원리를 설명하잖아. 자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국가가 야 요런 일은 니들이 하니까 너희들의 자치 사무로 하고 잘 들어. 내가 국가의 일을 요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기관을 만들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단체한테 위임해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무슨 사무? 위임 사무. 국가가 행정적 편리성 때문에 무슨 단체를 만들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국가에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시키면 되는 거죠. 집행기관에 위임하면 무슨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 여러분 행정법에서 맨날 단체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 했는데 그게 왜 나오는지를 나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때는 행정법을 생으로 외웠지. 다시 단체 자체는 상대적으로 국가가 다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방 주민들이 하는 걸 좋은 거는 뭘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도 하고 무슨 사무도 같이 해요? 위임사무도 같이 하는데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 요 지방의 일은 전부 다 누구 거? 지방자치의 것이에요. 그죠? 예외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행정학을 배우면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갑니다. 국가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자 여러분 국세청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국세청이
인천에 있는 국세를 거두기 위해서 만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서요? 세무서죠. 저는 이제 레저세를 내는 사람 못 봤는데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혹시 썸남이나 썸녀가 아버지가 레저세를 낸다 그러면 무조건 결혼해. 알았지? 레저세는 뭘 가진 사람한테 받는 세금인지 아세요? 요트 가진 사람 뭐 친구 있어? 요트가 뭐 1, 2억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여러분 기분 좋게 여러분. 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아버님 세금 두 가지가 왔잖아. 이게 자, 잡으세요. 자, 이거 이해를 하면 돼. 여러분 아버지가 야 가서 레저세 내라 그래서 레저세 내려고 세무서에 가서 세금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세무서 직원이 웃으면서 아 민원인님 레저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서 내야 돼요? 부평구청에 가서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 나갈 때 뭐라 그래요? 어휴 저 바보 같은 놈. 세무서는 무슨 업무만 처리한다고요? 국세. 그러니까 세무서는 잡으세요. 부평세무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평세무서는 지역만 부평이라는 지방에 있을 뿐이지 무슨 업무를 처리해요? 국가행정을 처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에서 일을 하지만 무슨 행정이라고요? 국가행정이에요. 국가행정. 왜 이런 걸 만든다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국가들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런 누구 거?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 다시 뭐라고? 예외적으로 국가가 직접 하고 싶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무슨 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만들어서 이걸 일선에서 일한다 그래서 일선기관이라고 그래요. 일선기관. 맞죠? 일선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만약에 나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내려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 지방교육세 내려간다면 뭐라 그래?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지방교육세는 딱 봐도 무슨 세금이야? 지방세인데 세무서는 뭐만 취급한다고요? 국세만 취급하니까 그거 가면 안 된다. 아니 열심히 가서 얘기해봐. 그래서 개쪽 한번 팔아봐야지 네가 행정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단체 자체는 지나치게 직관적인 사고방식에서 근거하고 있죠. 그죠? 자, 다시. 기본적으로 단체 자체는 이 지방의 모든 이런 누구 거? 국가가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하면 좋은 것을 지역 주민들이 뭘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야. 단체를 만드니까 야 내가 그 지방에 일해야 되거든? 내가 만들기 귀찮으니까 네가 위임받아서 해.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치사무와 무슨 사무가 있다? 위임사무가 있지만 잡으세요. 주민자치국가에서는 오로지 지방자치단체는 무슨 사무만 처리해요? 자치사무만 처리하고 국가가 지방에 있는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관을 만들 수밖에 없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만들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요게 개별지정주의입니다. 자치권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철학적으로 이 지역의 일들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지역 주민 거죠. 이걸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법치행정의 원칙상 이 지방 주민이 이번에 요 사무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무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영국이라고 할게요. 영국의 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를 하면 이 의회가 그걸 확인해서 그걸 법률로 지정해줘요. 무슨 지을? 개별적 지정주.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게? 그러면 옆에 있는 자치단체는 이 일은 우리가 안 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안 되지만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왜요? 이 지역 주민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 일을 자기들이 하기 싫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단체별로 사무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단체 자체는 이렇게 포괄적인 예시주의입니다. 예시.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8조에 국가사무를 이렇게 8개로 예시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이렇게 54개로 예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국가적 통일성 필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는 지방에서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인천에는 키를 인치로 재고 서울에는 키를 센치로 재고 부산에는 미터로 재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안 되겠죠. 고량형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봅시다. 고량형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죠. 자 예시를 여러분 예시를 해놓고 갑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시를 해놓고 해석에 따라서 국가사무가 될 수도 있고 지방사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방사무가 되면 모든 자치단체들이 똑같이 지방사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문제되는 거 절을 인천에는 절이 없는데 예를 들면 송광사가 있고 조계사가 있고 해인사가 있습니다. 그래 웃자고 합시다. 절을 방문할 때마다 해인사는 8만 대장년 보관해야 된다면서 5,000원 받고 조계사는 무료입니다. 송광사는 가보면 송광사는 여러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연인끼리 무조건 가면 좋은 데가 어디예요? 송광사. 송광사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근데 송광사는 3,000원 받아요. 이렇게 한번 보자. 같은 절이잖아. 방문 비용이 같아야 된다고 하면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하다 해서 같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 각 사찰마다 특색이 다르고 뭐 보관하는 국보라든지 시설의 낙후도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자치단체에 맡겨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적 통일성 유지라고 예시를 했잖아. 예시를 했는데 해석에 따라서 무슨 사무도 될 수 있고 국가사무도 될 수 있고 지방사무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가사무가 70%고 부평구에서 하는 일이 100개면 70개는 여전히 국가사무예요. 자치사무는 22%밖에 안 돼요. 여전히 무슨 사무가 많아요? 국가사무가 많은데 여기는 기본 전제가 무슨 사무예요? 모든 사무는 누구 거? 지방자치 거.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본문의 내용 잠깐 확인하고 다시 나가도록 합시다. 354페이지 갑니다. 지방행정 개념, 체협의, 지역 동그라미, 자치사무 동그라미. 협의는 지역 동그라미. 됐습니다. 2번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밑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무라고 하면 우리 광의적 개념이죠. 우리나라는 광의적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배웠잖아요. 위임사무는 집행기관에 위임하는 무슨 위임사무? 기관 위임사무와 단체 위임하는 무슨 위임사무? 단체 위임사무가 있죠. 그죠? 자, 최광의는 지역 관치행정도 포함해, 관치행정 옆에다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어. 보세요. 세무서, 다시 뭐라고요? 세무서는, 이런 부평세무서는 부평구라는 지방에 있을 뿐이지, 그거는 국가행정이에요? 자치단체 행정이에요? 국가행정이죠? 국가행정이 되겠습니다. 국가행정. 특징 넘어가시고 3요소 주민 동그라미, 지역 동그라미, 자치권. 자치사법과 자치외교권 옆에다가 조약 체계 쓰세요. 불가 쓰시고 안일불자에 가능한 가짜 한자로 쓰면 되죠.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자, 교류 협력 써보세요.
교류 협력은 가능이라 쓰시고, 자치단체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협력을 위한 협정은 체결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돼요? 조약 체결은 안 됩니다. 자치사법은 예를 들면 여러분 인천은 사형제도를 하고 서울은 사형제도를 안 하는 건 안 돼요. 알았죠? 사법은 우리나라에서 자치사법 인정 안 됩니다. 미국은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미국은 주별로 사형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그죠? 미국은 주가 자치단체가 아니야. 주는 하나의 국가에 가깝습니다. 국가에. 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장점 동그라미. 지역 특성 체크. 2번.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 향상. 자, 민주주의 학교라고 써보세요. 실험작. 투표를 많이 하고 지방 정치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민주주의 학교나 훈련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3번 종합행정 종합처리 밑줄. 무슨 처리? 종합처리 밑줄. 이거 차이가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여러분. 자 갑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국가에서 이 일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에 갔다가 환경부에 갔다가 보건복지부에 따로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부평구에 가보면 여기 국토도 있고 민원도 있고 보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한 3층에 다 몰려있죠. 여기는 따로따로 방문해야 되지만 여기는 한 방에 다 제공해 주죠. 무슨 행정? 종합행정. 무슨 행정? 종합행정. 지방행정은 무슨 행정이다? 종합행정이다. 분권의 단점. 격차, 지역 간 격차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않는다 밑줄. 지역 불균형 쓰세요. 지역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서울 1000만 명입니다. 경기가 얼마 사는지 아세요? 1400만이 살아요. 인천이 3000만이 삽니다. 우리나라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나라에 2700만 명이 살아요. 자,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웬만하면 요 수도권에서 소비하겠죠. 그러면 지방 소비세는 어디서 많이 생기겠어요? 수도권에서 많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모여들면 지방 분권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간 격차 심화됩니다. 다시 지방 분권하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만 들어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세 군데에서 지방 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비수도권에게 나눠줍니다. 왜요? 무슨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걸 지역발전 상생기금이라고 그래요. 지역발전 무슨 기금? 상생기금이죠. 이런 기금이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다? 지방자치를 하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방자치를 하면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행정수도 이전은 어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의 대계나 국방 안보적 측면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 해소에는 직권이 좋다, 분권이 좋다? 직권이 좋은 거야. 직권이 좋은 거야. 반대로 지방자치를 더 하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죠. 이 시험 잘 나옵니다. 3번 비상사태나 위기. 예를 들면 전쟁이 났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에서 다 동의를 얻기보다는 대통령이 신속하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규모의 경제 불리하다 밑줄. 아까 했죠. 10억짜리 조그마한 시설 6개를 건설하기보다는 60억짜리 크고 효율적인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더 좋죠. 무슨 경제? 규모.
1번하고 4번이 시험에 잘 놉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 OX, X. 규모의 경제에 적합하다. OX, X.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입니다. 정치적 의미,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관점이죠. 단체자치는 법률로 합니다. 지방분권, 행정 효율성에 써세요. 어떤 거는 국가가 하는 게 좋고 어떤 거는 지방이 하는 게 좋다라는 행정 효율성 관점이죠. 영미법계 밑줄, 대륙법계가 있습니다. 고유건설, 뚜레 별표. 딱 보면 몇 년도요? 1789년. 민주주의가 시작된 1789년에 뚜레라는 프랑스 학자는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천부인권이다. 무슨 인권? 천부인권. 그래서 국가는 그 본질적 내용, 즉 폐지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약간의 뭐 권한을 조정하는 거 이런 건 상관할 수 없지만 폐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옆에 단체자치는 국건설, 무슨 건설? 전례건설. 독일의 공법 한자. 국가로부터 뭐된? 전례된. 그러니까 국가가 전례 줬으니까 국가가 폐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국가가 지방자치를 폐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52년 했다가 61년에 그만뒀다가 91년 했다 하니까 국건설에 가깝죠. 그죠? 국건설에 가까운데 표 맨 밑에 가보시면 제도보장설.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면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설 관점이에요? 국건설, 전례건설이라는 관점이죠. 천부인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법률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보장설? 제도로 보장했다. 무슨 보장설? 제도 보장설입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치의 중점, 주민에 의한 행정, 이른바 무슨 참여를 강조한다?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면 단체 자체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 법률적 권한이나 책임을 중시합니다. 다시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떤 권한을 주고 어떤 사무를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무 구분, 이제 이거 1번 이해되죠?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없다. 지방자치는 자치정부는 무슨 사무만 처리한다? 이거 이해했죠? 아까 얘기했죠? 밑에 보면 국가는 자기가 지방일을 하려고 무슨 기관을 만든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한다. 일선기관이라고 쓰시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무슨 기관이다? 일선기관이죠. 개별적 수권주의 또는 개별적 지정주의. 자치권의 범위가 넓죠. 이거는 개별이라고 해서 좁은 게 아니라 넓습니다. 옆에 포괄적 예시주의는 말이 포괄적이지만 되게 자치권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죠. 위에 올라가서 번거로운 1번.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모두 수행합니다. 맞죠? 국가는 자신의 지방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뭐한다? 위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야, 일은 니들 알아서 하고 일은 내가 시킨 거니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는 지방의 모든 일은 누구 거? 우리 주민 거. 우리 주민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뭐만 만들겠다? 지방정부 만들겠다. 국가야 너야. 국가야 네가 네 일 하려면 지방에서 하려면 뭘 만들어라? 특별 지방행정기관을 만들어라. 중앙통제. 입법적이고 사법적 통제라면 사후통제, 비권력적. 여기는 행정통제, 사전통제, 권력적 통제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차원이니까? 행정적, 합리성 차원이지만 여기는 민주주의 구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에 웬만하면 간섭하면 안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민주주의 관계 인정.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옆에다 써보세요. 지방자치를 얘기하면 무슨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번 써보세요.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상관관계 부정,
바로 행정효율성 차원이죠. 행정효율성 차원. 기관통합형, 의원내각제, 기관대우립형은 대통령제입니다. 기관통합형은 주민선거 1회라 쓰세요. 한 번입니다. 정말. 주민이 여러분 투표 한 번만 하면 정당을 뽑으면 정당에서 다수당이 만들어서 총리가 나오죠. 그죠? 근데 기관대립형은 주민선거 2번이라 쓰세요. 주민이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자, 우리 대통령제는 우리가 국회의원도 뽑고 뭐도 뽑아요? 대통령도 뽑죠. 2개를 선거를 2번 합니다. 자치단체. 주민자치는 순수하게 자치단체로만 성격이 하죠. 그래서 자치사무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단체자치는 행정적 합리성 차원이기 때문에 자치사무도 하고 무슨 사무도 해요? 위임사무도 하잖아요. 그죠? 위임사무를 할 때는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이라는 측면에서 합니다. 국가의 하급 행정기관이라는 측면에서 한다는 거. 355페이지 지방자치법 1조 밑줄.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민주적 동그라미, 능률적 동그라미, 균형 있게 동그라미. 요 3개 나왔습니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한다.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지방자치가 필요하냐? 무슨 필요성? 정치적 필요성. 관계 긍정설, 긴밀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관계 부정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관계 긍정설이 나와야지 논리가 전개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자, 뚜레. 매년 1789 뚜레. 무슨 인권? 천부인권, 보유권설. 제임스 브라이스. 학교 동그라미. 학교. 토크빌은 초등학교. 학교가 나오면 브라이스. 초등학교가 나오면 토크빌.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옵니다. 학문 대 초등학교의 관계다. 여러분, 학문을 시작하면 가장 시작, 근본이 무슨 학교예요?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학문과 초등학교면, 누구? 토크빌. 최고의 학교다 놓으면 뭐야? 브라이스. 라스키. 당신은 내 인생의 동반자. 동반자, 라스키. 다시 뭐라고? 동반자, 라스키. 고향은 스미스. 다시 뭐라고? 고향은 스미스. 무식하게 이렇게 놉니다. 학교! 브라이스. 초등학교! 토크빌. 동반자, 라스키. 이런 식으로 단순 무식하게 놉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독일 공법 학자들인데 국관설이죠. 랭그로드, 물랑, 벤슨, 켈젠, 국번. 그냥 눈팅만 해요. 알았죠? 이 사람들은 내용은 안 나와요. 그냥 뭐 위에 3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랑은 학문과 초등학교 관계를 했다. 틀렸죠? 물랑이 주장한 게 아니라 누구? 호크빌이 주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 내용 필요 없고요. 특이하게 제임스 매더슨 별표. 미국 4대 대통령이니까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읽어볼게요. 다수의 횡포 전제 별표.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이익, 권리를 무시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방제와 같은 통치권력의 확대 밑줄 다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윤정 무슨 동에 살아? 고잔동. 좋네. 대충 합시다. 요런 우리 그냥 알았어. 압구정동. 압구정이 여러분 한 명의 호죠. 호. 몰랐어? 한 명에 있잖아. 칠사동이 계유정난의 그 주인공 한 명에가 말년에 그때는 강남이 허벌판이었겠지, 그지? 거기에다가 정자를 하나 짓고 살았다. 거기가 압구정이야. 그 정자가 지금도 있어. 그게 지금 이름이 됐지. 압구정동 수준에서 주민자치를 하면
압구정동에서 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먹겠지. 근데 뭘로? 강남구로 하면 전체 인구에서 요 압구정에서는 다수인 사람들이 강남구로 하면 또 그렇게 다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 통치 권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뭘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 다수의 행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메디슨, 미국 4대 대통령 메디슨, 무슨 행포? 다수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통치 권력의 확대 밑줄, 통치 권력의 확대입니다. 됐습니다. 자, 밑에 표는 넘어가시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밑에 부정적 입장에서 딜런 체크 1868입니다. 1868 딜런의 법칙은 2번 지방정부의 주정부의 창조물 밑줄 주정부에서 부여한 권한만 한다. 이거는 무슨 설 입장이에요? 전략건설 입장이죠. 다시 무슨 설 입장? 전략건설 입장입니다. 다시 무슨 설자? 전략건설 입장입니다. 1868 옆에다가 역관주의 극복 방지 쓰세요. 딜런의 법칙은 역관주의를 극복하고 방지하려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관주의를 못하게 아예 시정부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무슨 법칙? 딜런의 법칙인데 1868에 3년을 더하면 1871이죠. 위에 쿨리 판사, 쿨리의 법칙 1871 밑줄. 미국에서 대논쟁이었죠. 1868의 딜런의 법칙은 야, 지방정부, 시정부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식의 판사의 판결이죠. 근데 1871에 디트로이트시와 미시간주 사이의 소송에서 쿨리 판사는 지방자치는 무슨 권리? 절대적이다.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자치권은 무슨 권리? 헌법상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천부인권적 관점이죠. 두 개가 시험 잘 납니다. 딜런의 법칙은 지방정부의 부정적 관점이죠. 지방자치의 부정적 관점이지만 쿨하다, 쿨리 판사, 쿨하다. 무슨 판사? 쿨리 판사는 헌법에 됐습니다. 3번의 끝에 당시에는 채택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미국 지방자치의 지배적 사상은 딜런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판사? 쿨리 판사가 선언한 쿨리의 법칙이에요. 쿨리의 법칙은 뭐라고요?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는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주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앨 수 없다. 국룰 아니에요. 홈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 헌장을 스스로 만드는 운동. 무슨 법칙? 홈룰 무브먼트. 그러니까 인천시가 우리 통치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겠다. 무슨 법칙? 홈룰 법칙입니다. 5체의 분권화 정리 밑줄. 그냥 답만 읽으세요. 5체의 분권화 정리는 직권이다, 분권이다? 분권이다.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밑줄짝. 5체의 분권화 정리는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누가 제공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쪽이죠. 피부가서는 우리가 예전에 했죠. 다양한 자치단체들이 존재하면 주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선호 표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옹호합니까? 부정합니까? 다양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옹호하는 거죠. 보충성입니다. 소극 보충성은 사후적 보충성 밑줄, 적극 보충성은 사전적 보충성이에요. 자, 예를 들면 겁니다. 자, 여러분, 부평역의 관리 문제를 국가가 바로 하기보다는 자 보세요. 부평구야, 네가 해봐라. 안 되면 인천시가 도와주고 안 되면 국가가 도와줄게. 너 먼저 해봐. 너 잘 안 되지. 그럼 내가 사후적으로 보충적으로 내가 도와줄게. 무슨 보충성? 사후적 보충성, 소극적 보충성. 다시 뭐라고요? 사후적 보충성, 소극적. 이거는 기초자치단체를 인정해주고 우선적으로 해보라는 거니까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네가 못할 것 같아. 내가 네가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무슨 보충성? 사전적 보충성, 적극적 보충성입니다. 하여튼 보충성의 원칙은 기초 우선의 원칙인데 지방자치를 옹호합니까? 반대합니까?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거다. 그죠? 지방자치를 옹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